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교수 김진근 박사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가정보학이 어느 파트에서 얼마나 출제되었는가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은 제가 최근에 발간한 국가정보학 총론 각 파트를 국가정보학 총론에 구성되어 있는 각 파트를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정보학 총론은 파트 1이 이제 국가정보학 개관이 되었고요. 국가정보 개관이 되었고, 파트 2는 이제 정보활동, 실무, 업무 영역이 되고요. 파트 3는 이제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실전 영역이 되겠죠. 실전 영역이 되고, 파트 4는 이제 세계정보기구 현황, 파트 5는 이제 국가정보에 대한 통계와 협력 파트가 되겠죠. 이 파트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국가정보학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의 파트별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내용을 그래서 이 파트 먼저 14년부터 25년 12년간의 출제문항 분포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트 2에서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은 이제 파트 4에서 파트 4 세계정보기구 현황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제 최근에는 파트 3 정보활동 실전 영역 파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년부터 20년 동안 2014년부터 2020년간 파트별 연도별 출제문항 분포들을 보시면은 파트 2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죠. 50.8%. 두 번째는 파트 4에서 이제 24% 출제가 되었고, 기타 이제 파트 3 13.1%, 파트 1 7.4%, 파트 5 4.6%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부터 2025년 5년 동안의 파트별 연도별 문항 분포도를 보시면은 역시 파트 2에서 50.8%로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된 것이 파트 3죠. 정보활동 실전 영역 파트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파트 4는 이제 지난 7년 동안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10.4%로 해서 대폭 줄었고요. 24%에서 10.4% 줄어들었죠. 대신에 이제 파트 1과 파트 3, 파트 5에서 사실은 각각 출제 문항수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출제 분포들을 보시면은 지난 7년 동안은 여기 파트 2에서 50.8%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최근에 5년 동안에도 마찬가지 50.8%로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에는 사실은 이 파트 4 세계정보기구 현황에서 24%로 해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 세계정보기구 현황보다는 파트 3와 파트 1 그리고 5에서 골고루 많이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파트가 이제 파트 3 정보활동 실전 영역이 되겠죠. 16%로 이제 13.1%에서 16%로 증가가 됐고요. 반면에 파트 4는 24%에서 10.4%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파트 5가 4.6%에서 7.6%로 배 정도 증가됐고, 마찬가지 파트 1 정보활동 개관에 대해서 마찬가지 7.4%에서 15.2%로 해서 증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2만 갖고 한번 보시면은, 파트 2는 정보활동 업무 영역인데, 여기는 정보 생산, 순환활동, 보안 방치 활동, 비공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7년 동안은 56%의 비중을 두고 정보 생산, 순환활동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는 이거 보십시오. 67%로 나왔어요. 오히려 더 증가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정보 파트 2 중에서도 정보 생산 순환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책이 국가정보학 총론이 총 5개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2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 생산 순환 활동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두고 출제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타 보안 및 방첩 활동 에서 지금 약간 감소가 된 반면에 정보 생산 순환 활동에서 오히려 더 증가됐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2014년부터 25년간 파트 문제 분포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도 하여튼 정보 순환 활동에서 한 60% 출제가 됐다는 것이죠. 기타 이제 보안 방첩과 비밀 공개 활동에서 출제가 된 거고. 그래서 파트 3만 갖고도 한번 정보 활동 실전 영역 파트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에는 지난 7년 동안에 국가안보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국가안보 파트에서의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이 파트에서 국가안보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죠. 35%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전에서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오는데 52.20%, 오히려 사이버전은 줄고, 마찬가지 테러및 국제범죄도 34.8%에서 22.5%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반면에 이제 산업경제정보활동은 지난 7년에 비해서 최근 5년 동안은 오히려 20%로 증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서 25년 최근 5년 동안의 세계정보기술연합의 파트에서 이제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은 북한 정보기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음을 알 수 있죠. 최근 5년 동안. 일단 이제 두 번째는 미국, 그리고 종합 파트에서 각 국가 공통 파트에서 이제 5문제. 우리나라 정보기구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출제됐고 각각. 물론 이제 지난 7년 동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도 출제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끝에는 이제 국가정보학에 대한 이해 파트인데, 이건 파트 1에 포함되죠. 파트 1에 포함되는데, 국가정보학에 대한 이해 파트에서도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문항씩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정보학 총론, 제가 최근에 발견한 총론을 기준으로 해서 파트별 출제 문항수를 지난 12년 동안, 그리고 2014년부터 2022년 7년,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 최근 5년 동안의 출제 문항수를 갖고 한번 얼마나 파트별 또 장별로 얼마나 많은 문항수가 비중을 두고 출제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학 총론 이 책은 현재 종이책은 이제 오픈 채팅방이라든가 국가정보학 밴드, 그리고 개인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은 곧 발간이 됩니다. 전자책 인터넷으로 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국가정보학 총론에 대한 제가 저술한 이 책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계략적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또 세부적인 강의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부 강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출제 문항 분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